정우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니? 족보도 모르는 애들을 집구석에 들이면 어떡해. 어머니는 찻잔을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 며느리는 보란듯이 4명의 아이들을 앞세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인사 받으세요. 3대 독자 집안대를 이을 손자들입니다. 무려 4이나 되죠. 10년 전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비참하게 쫓겨났던 여자의 화려한 귀환. 반면 거실로 들어서던 현재의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때 끊길 위기에 처한 재벌가에 떨어진 4쌍둥이 폭탄, 그리고 시작되는 핏빛 전쟁.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정우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로 3번째 투자 미팅 실패였습니다. 운전기사 김 실장이 백미러로 정우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은행놈들이 또 딴소리 합니까? 아유, 눈깔이 삐었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나더요. 목매달아 봐야 소용없고 딴 데 가서 돈 꺼봐야지 뭐. 정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때 탄탄했던 건설회사가 3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재혼 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벌써 몇 개의 현장이 중단된 상태였고 직원들 월급조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돈도 돈이지만 집에 계신 왕 회장님. 아니, 어머님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요. 아, 안다고요. 나도 귀 따갑게 듣고 있어요. 정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한정자는 3대 독자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했고 손자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마저 기울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김 실장, 잠깐 저기 차 좀 세워봐요. 빨리. 정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길가 벤치에서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그 실루엣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미영? 당신 미영이 맞아? 서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10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의 흔적이 어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이들 도시락을 담은 보온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정우 씨? 미영의 목소리는 놀라움보다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왜 우리 엄마 이름을 불러요? 가장 큰 아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정우와 똑같이 생긴 눈매의 정우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책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 참 의젓했습니다. 준아, 모자 벗고 인사드려. 이분이 너희 친아빠야. 미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일제히 정우를 올려다봤습니다. 한준이를 비롯해 한별이, 한결이, 그리고 막내 한솔이까지 모두 정우의 DNA가 진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빠라고요? 막내 한솔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맨날 말하던 그 아빠요? 사진 속에 있던 그 아빠 맞아요? 그래, 솔아. 내가 너희 아빠다. 아이고, 세상에.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입 밖으로 내뱉는 아빠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몰라보고 지나쳤던 세월 동안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 아빠 맞아요? 와, 신기하다.
한별이가 신기해하며 정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진짜 내 코랑 똑같이 생겼어요. 대박이다. 그럼 너희들 넷 다 아빠 판박이지. 씨가 어디 가겠어? 미영이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씩 쓰다듬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집으로 가자. 가서 제대로 이야기 좀 해. 정우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들아, 짐 챙겨라.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할머니요? 우리한테도 할머니가 계세요? 한결이가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대장군 같다고 했는데 진짜예요? 한씨 집은 강남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큰 집을 보며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정우는 현관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한정자가 차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정우 뒤에 서 있는 여자와 4명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기억하시죠? 미영이 왔어요. 미영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쫓겨난 며느리 서미영, 10년 만에 인사 올립니다. 정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집에서 내쫓았던 그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려다가 손이 떨려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귀신곡할 노릇이냐?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정자의 시선이 내 아이들에게 머물렀습니다. 특히 가장 큰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더욱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우가 어렸을 때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이목구비, 똑같은 눈매, 심지어 머리 모양까지 비슷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소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얘기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가 왕비님처럼 예쁘시다고 했는데 진짜네요. 정자는 한소리의 천진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을 굳혔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우, 너 이놈, 이게 대체 무슨 난리야? 설명 좀 해봐라. 어머니,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제 핏줄입니다. 제 자식들이라고요. 뭐라? 네 핏줄?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 올망졸망한 것들이 전부 우리 한씨 집안에, 네,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3대 독자 집안의 핏줄들입니다. 미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넷입니다. 어머님. 모두 정우 씨 자식이고 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정자는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손자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하루아침에 4명의 손주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쌍둥이? 그것도 4명이나? 할머니, 우리 이름 궁금하시죠? 한별이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한별이고요. 저기 듬직한 오빠는 한준이에요. 그리고 쟤는 한결이고 제일 꼬맹이가 한솔이에요. 이름도 예쁘죠? 정자는 한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눈에서는 원망이나 두려움 대신 순수한 호기심만이 보였습니다. 정자의 손이 저절로 한별이의 뺨을 쓰다듬으려 했지만 이내 주춤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와서 기쁘지 않으세요? 한준이가 의젓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좋은 분이라고 하셨는데
정자는 한준이의 어른스러운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겨우 10살인데 이렇게 의젓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윤수진이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광경을 본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산 물건들이 든 쇼핑백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수진의 시선이 미영과 내 아이들에게 머물렀습니다. 분위기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3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전처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지만 실제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아, 설명해 줄게. 정우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야. 무슨 소리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던 차에 갑자기 나타난 4명의 의붓 자식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새엄마 안녕하세요. 한솔이가 해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한솔이에요. 새엄마가 정말 예쁘시네요. 수지는 대답 대신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현관에 떨어진 쇼핑백에서 명품 가방과 옷들이 흩어져 나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씨 집안에 들이온 10년 만의 재회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말을 잃은 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지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영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진 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품 가방에서 흘러나온 영수증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미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서미영이고요. 이 아이들은 정우 씨와 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4명이나요? 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갑자기 나타난 4명의 의붓 자식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엄마, 새엄마가 예쁘네요. 한솔이의 순진한 말에 수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새엄마라니. 이게 무슨... 소라, 조용히 해. 한준이가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엄마 눈치를 보며 살아온 아이의 직감이었습니다.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진실만 말해다오.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정우 아이들이냐? 네, 어머님. 10년 전 제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였어요. 미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4명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 정자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께 전화로. 미영의 대답에 정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도 하셨고요. 정자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이 집에서 쫓겨난 지 한 달 후 임신했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복귀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손자를 간절히 바라던 마음과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우자고 다짐했죠. 미영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4명을 혼자 낳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힘들지 않았어?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출산할 때 혼자였거든요. 미영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괜찮았어요. 한준이가 엄마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봤어요.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알아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한별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피곤해도 저희 숙제 봐주시고 아플 때도 병원 데려가 주시고 성적표 보여드릴까요? 한결이가 가방에서 성적표를 꺼냈습니다. 저희 모두 전교 상위권이에요. 정자는 성적표를 받아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준이는 전교 1등, 한별이는 3등, 한결이는 5등, 한솔이는 10등이었습니다. 네 아이 모두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했구나. 어떻게 이런 성적을. 엄마가 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어요. 한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똑똑하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닮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정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냉정하게 내쫓았던 며느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교육 환경도 없이 혼자서 내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못 견디겠어요. 수진아, 뭘 못 견딘다는 거야? 정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아이 없다고 눈치 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전처 자식이 4명이나 나타나면 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수진이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 있으면 제가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자 한별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한솔이도 무서운 듯 한준이 뒤로 숨었습니다. 수진 씨, 아이들이 놀랄까봐.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란다고요? 제가 지금 더 놀랐어요. 수진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더군다나 재산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상속권자가 4명이나 늘어난 거잖아요. 수진아, 그런 말은. 저는 3년 동안 뭐였던 거예요? 바보였던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할 때 전처 자식 있다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신도 몰랐던 일이었지만 수진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몰랐어. 미영이가 임신한 줄 정말 몰랐다고. 그럼 이 아이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라는 말이에요? 수진아, 일단 들어와서 차근차근. 안 들어가요. 수진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친정에 가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같은 집에 있을 수 있겠어요? 수진아,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현관문이 큰 소리로 닫히며 수진이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새엄마가 화내서 나간 거예요? 한솔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때문인가요? 정우는 막내 아들의 맑은 눈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에 휘말려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소라. 너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정우 자신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4명의 자녀들과 집을 나간 아내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그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때 전화 받고도 모른 척 했던 것. 정말 후회하고 있었는데. 정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죄송해요.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자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를 몰라봐서. 할머니, 괜찮아요. 한준이가 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정자는 한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첫째 손자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손자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희 이제 여기서 살 수 있어요? 한소리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얼마나 너희들을 기다렸는데. 정말요? 저희 몰랐는데도요? 한별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하늘에서 너희들을 보내줬구나.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발을 빼고 있어요. 정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현장 직원들 월급도 밀렸다고 난리예요. 내일 아침에 회사로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가족들, 집을 나간 아내, 그리고 기울어져가는 회사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한준이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부담되시면 엄마랑 다른 곳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빠의 자식들이야. 아빠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하지만 회사 일도 바쁘시고. 그건 아빠가 해결할 일이야. 정우가 한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수진 씨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정우는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충격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한씨 집 거실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조심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수진과의 갈등,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화된 가족 구성까지. 한씨 집안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씨 집안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손자 손녀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10년 만에 준비하는 아이들 밥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한별이가 놀라며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찌개,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첫 아침이니까 특별히 준비했지. 정자가 한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신경 쓰셨어요. 미영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 이제 가족인데.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자 정자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빈자리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아빠는 안 드세요? 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회사에 일찍 나가야 해서 먼저 먹었어. 정우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아빠 없을 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아빠.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정우가 회사로 나간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자가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비싼 가방을 든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진 씨 어머님이시죠? 저는 윤수진의 어머니 박영숙입니다. 아, 수진이 어머님. 정자가 당황하며 인사하려 했지만 박영숙은 이미 집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딸이 집에서 나간 이유가 있었군요. 박영숙의 시선이 거실에서 아침을 먹고 있던 아이들에게 머물렀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인가 보네요. 영숙 씨, 일단 들어와서. 괜찮아요. 서서 이야기해도 돼요. 박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러 온 게 아니라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 저분 누구세요? 한소리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소라, 아침 계속 먹어. 정자가 아이를 달래며 박영숙을 현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영숙 씨,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정자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3년 동안 아이 없다고 눈치 보며 살았어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다 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전처의 아이들이 4명씩이나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박영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집 재산 상속 문제까지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상속권자가 4명이나 늘어난 거잖아요. 박영숙의 직설적인 말에 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영숙 씨,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박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한 법이에요. 결혼할 때 전처 자식 있다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그때 한준이가 마트에서 사올 물건을 메모한 종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유랑 과일 떨어져서 마트 다녀올게요. 준아, 괜찮다. 할머니가 나중에.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께 폐 끼치지 말라고 했어요. 한준이의 예의 바른 모습에 박영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할게요. 한준이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착하네요. 박영숙이 잠시 표정을 풀었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별개예요. 영숙 씨, 정자 씨, 선택하세요. 박영숙이 정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수진이를 택할 거냐,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저 아이들을 택할 거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대로 두면 우리 수진이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박영숙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며칠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결정은 하셔야 해요. 박영숙이 돌아간 후 정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막 찾은 손자들이지만 수진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별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별아. 하지만 정자의 표정은 어둠침침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영이 일에서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어요. 할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미영아, 와서 앉아라. 정자의 진지한 표정에 미영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게 아니라 수진이 어머니가 다녀갔다.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요? 정자가 박영숙의 말을 전해주자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희가 있으면 정우 씨가 힘들어 하시겠네요. 미영아,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진 씨가 돌아오지 않으면 정우 씨가 곤란하실 거잖아요.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 같아요. 아니야. 너희가 올 때가 된 거야. 정자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고생한 네가 이 집에 올 권리가 있어. 그때 갑자기 한결이가 가슴을 움켜쥐며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가슴이 아파요. 결아. 미영이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한결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병원에 가야겠어요. 119 불러야겠다. 정자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결이 주변으로 모여들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형, 괜찮아? 한소리가 울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한준이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소라. 결이 형은 강하거든. 아빠한테 연락드려야겠어요.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 결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어요. 지금 갑니다. 정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한결이는 미영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남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할머니, 결이 형 괜찮을 거죠? 한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별아.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하지만 정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손자가 아픈데 치료비는 얼마나 들지? 정우는 지금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몇 시간 후 정우가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직행했다가 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결이는 어떻게 됐어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 정우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대. 선천성 질환이라고.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3천만 원이라고 하네. 정우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으로는 당장 3천만 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한준이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알바해서라도 돈 벌어 드릴게요. 준아, 너는 아직 어린데 무슨... 아니에요. 저희 엄마 도와서 일한 적도 있어요. 한준이의 어른스러운 모습에 정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의젓하게 자란 아들을 몰랐다는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저희가 부담되시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빠의 자식들이야. 아빠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박영숙의 압박, 수진의 이혼 요구, 회사의 경영난, 그리고 갑자기 생긴 거액의 의료비까지. 정우는 사면초가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서 회사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당장 큰 돈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씨 집안에 찾아온 두 번째 시련은 첫 번째보다 더 크고 복잡했습니다. 한결이가 수술을 기다리며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정우는 마지막 희망이던 은행 대출마저 거절당한 후 병원 복도를 무겁게 걸어갔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은 지금의 그에게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병실 앞에서 정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아이들이 한결이를 위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많이 아파? 한소리가 침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소라.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다 나을 거래. 한결이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창백한 얼굴색이 걱정을 더했습니다. 결아, 아빠가 왔어. 미영이 정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괜찮아요. 한결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할머니가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결아, 걱정은 어른들이 할 일이야.
너는 빨리 낫는 것만 생각해. 정우가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수술이 연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우를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정우야, 여기 있었구나. 김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정우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김태준, 그는 정우의 대학 동기이자 현재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내 사정을 들었어.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 김태준이 한결이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아빠를 정말 닮았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정우야, 우리가 무슨 사이야? 김태준이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학 때 네가 나 얼마나 도와줬는데. 과외비까지 빌려줬잖아. 그건 친구니까 당연한 거였고, 친구니까 나도 당연한 거 하는 거야. 김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비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3천만 원이나 되는데. 돈 이야기는 그만해. 김태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 네가 마지막 남은 돈까지 빌려주지 않았냐? 그 은혜를 이제라도 갚고 싶어? 아저씨, 정말 우리 아빠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별이가 김태준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럼 예쁜 아가씨. 아저씨가 너희 아빠 절친이거든. 김태준이 한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저씨도 어려울 때 많이 도움받았어. 와, 아빠가 그렇게 착하셨어요? 한솔이가 신기해하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지. 너희 아빠만큼 의리 있는 친구는 처음이야. 김태준이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우야, 하나 더 제안이 있어. 더 제안이요? 우리 회사로 와. 전무자리가 비어 있거든. 정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무요? 내 실력이면 충분해.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 친구와 함께 일하고 싶어. 김태준의 제안은 정말 하늘에서 내린 기회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망할 위기에 있던 상황에서 이런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오히려 내가 도움받는 거야. 미영이 김태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정우하고는 정말 오랜 친구예요. 김태준이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생겼네. 특히 막내는 완전 정우 판박이야. 삼촌, 저 축구 잘해요. 한솔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삼촌이랑 축구 한번 해보자. 정말요? 약속이에요. 아이들이 김태준 주위로 모여들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자식이 없던 그에게 이런 경험은 새로웠습니다. 다음 날 한결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김태준이 대신 지불한 수술비 덕분에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한결이의 첫 마디는 가족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모두 여기 있네요. 한결이의 약한 목소리에 모든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아, 아프지? 미영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안 아파요. 이제 진짜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주치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며칠만 더 회복하면 퇴원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병실에서 나온 가족들은 김태준과 함께 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태준 형,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런 말하지 마.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김태준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마워. 이렇게 예쁜 조카들을 얻었잖아. 김삼촌, 진짜 저희 삼촌 되어주실 거예요? 한솔이가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소라. 삼촌이 너희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정우야, 회사 일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정우가 감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결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시작하자. 급할 것 없어. 김태준의 배려에 정우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결이 수술 잘 됐다며? 어떻게 알았어? 김 회장님한테 들었어. 감사하다고 전해줘. 수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집으로 돌아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게 많아. 알겠어. 내일 돌아갈게. 전화를 끊고 정우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김태준의 도움으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었고 수진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이의 회복과 함께 한씨 집안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가 가져온 시련들이 오히려 가족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든든한 후원자의 등장으로 한씨 집안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결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김태준의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고 아이들은 새 학교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나마 아이들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성적표 나왔어요. 한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적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정자는 안경을 쓰고 성적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머, 별이가 전교 3등을 했네. 정말? 우리 별이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정우가 일어나서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 수학은 만점이에요. 그래, 우리 별이가 천재네. 정우의 칭찬에 한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이는? 준이 성적은 어때? 저는 1등 했어요. 한준이가 쑥스러워하며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전 과목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어머, 이게 정말이냐? 정자가 놀라서 성적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가서도 계속 이런 성적 유지하면 특목고도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와, 형 대단해. 한결이가 형을 칭찬하며 자신의 성적표도 내밀었습니다. 저도 5등 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결이도 정말 잘했다. 미영이 아들들을 하나씩 안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소리는? 저는 10등이에요. 한소리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체육은 1등인데 수학이 좀. 정우가 무릎을 굽혀 아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소라, 10등도 대단한 거야. 그리고 체육 1등이라니 아빠가 더 자랑스러워. 정말요? 그럼 우리 소리는 운동선수가 될 제목이야.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김태준이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태준아, 왜 이렇게 많이? 애들 성적 듣고 축하해 주려고 왔지. 김태준이 웃으며 선물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준이한테는 백과사전 세트, 한별이한테는 미술용품, 한결이한테는 과학실험 도구, 한솔이한테는 축구공,
김삼촌, 감사해요.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하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태준 형,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정우가 미안해하자 김태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뭘, 이런 훌륭한 조카들 생긴 게 얼마나 좋은데. 김태준이 아이들을 하나씩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런 재미를 못 보잖아. 김삼촌, 저희가 삼촌의 자식이 되어드릴게요. 한 소리의 순진한 말에 모든 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소라. 삼촌이 너희들을 진짜 조카로 생각한다. 수진이 주방에서 나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아이들이 이제는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얘들아, 수진 엄마가 케이크 준비해 주셨어. 와, 케이크.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진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한별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너희들 성적 축하하는 케이크야. 감사해요, 수진 엄마. 아이들이 수진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아이들의 성적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자가 직접 요리를 하고 수진이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자, 건배. 정우가 음료수를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건배. 모든 이들이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한씨 집안에 이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한 소리가 정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정자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좋은 성적 받고 싶어요. 한 소리의 엉뚱한 말에 또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정우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못다 해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와, 정말 놀이공원에 가는 거예요? 한별이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럼 아빠가 약속했잖아. 정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빠, 저는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한 소리가 팔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소라, 너 무섭지 않아? 안 무서워요. 저는 용감해요. 가족들이 놀이공원에 도착하니 휴일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타고 싶어 했습니다. 자, 줄을 서자. 차례차례 다 타볼 수 있을 거야. 정우가 아이들을 이끌며 첫 번째 놀이기구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엄마, 저것 좀 봐요. 한결이가 대관람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보면 서울이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다 같이 타보자. 미영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꿈 같아요. 한준이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오다니. 왜? 우리 전에도 놀이공원 간 적 있잖아. 그때랑은 달라요. 이제는 진짜 완전한 가족이잖아요. 한준이의 말에 정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준아.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야. 롤러코스터를 탄 한소리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금세 재미를 느꼈습니다. 와, 진짜 재미있어요. 한 번 더 탈래요. 소라, 다른 것도 타봐야지. 한별이가 동생을 달랬습니다. 회전목마도 타고 범퍼카도 타고 수진도 함께 와서 아이들과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에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수진 엄마 무서워요. 한별이가 회전목마에서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별아. 엄마가 옆에 있어. 수진이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말하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놀이공원에서 보낸 가족들은
저녁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결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빠도 그래.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자.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솔이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신나게 뛰어놀아서 피곤했던 것입니다. 솔이 정말 많이 컸네. 정우가 잠든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빠 없이도 이렇게 잘 자랐구나. 아빠가 계시니까 더 행복해해요. 한별이가 말했습니다. 특히 소리가 제일 좋아해요. 아빠 생겼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정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운 후 정우와 미영, 수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정우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미영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날을 꿈꿔왔어요. 아이들과 아빠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미영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영 씨, 저야말로 감사해요.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아이들을 키워주셔서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정말 소중해요. 진짜 제 아이들 같아요. 수진 씨, 미영 씨,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했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씨 집안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씨 집안은 평온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정우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한별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들고 와서 정자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집안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별이가 이렇게 잘하네. 할머니가 뭘 도와줄까?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한준이가 동생들의 도시락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찍 나가셔서 저희끼리 다 하거든요. 정자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스러울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정자는 혼자 차를 마시며 평온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솔이가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한솔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보건실에 있어요. 지금 갑니다. 정자가 급히 학교로 향했습니다. 보건실에서 만난 한솔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솔아, 어디가 아픈지 할머니한테 말해봐. 할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토할 것 같아요. 한솔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아이들은 괜찮나요? 아니요, 점심 먹고 나서 비슷한 증상 보이는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어요. 양호 교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급식 문제인 것 같아요. 정자는 급히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큰일 났어. 소리가 아파서. 미영이 직장에서 급히 나와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그 사이 한준이, 한별이, 한결이도 모두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한별이가 힘없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별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미영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자. 내 아이들 모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진단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 중에 10명 정도가 같은 증상이에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급식센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정우가 급히 병원에 도착해서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며칠 입원하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의사가 한 소리를 보며 표정을 어둡게 했습니다. 막내가 증상이 가장 심하네요. 탈수 증상이 심해서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한소리는 계속 토하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아팠지만 한소리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소라,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정우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배가 너무 아파요. 한소리의 약한 목소리에 정우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틀 후 한소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의식까지 흐릿해졌습니다. 선생님, 소리가 왜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미영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폐혈증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중독균이 혈액으로 퍼진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어요. 한소리가 중환자실로 옮겨지자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막내가 갑자기 위험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이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우에게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야, 큰일 났어. 김태준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던 신규 프로젝트 현장에서 집안 치마 사고가 났어. 정우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나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공사가 전면 중단됐어. 손실이 엄청나. 그럼 미안하지만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때까지 내 업무를 일시 정지해야겠어. 정우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소리는 중환자실에 있고 직장에서는 무급휴직까지. 태준 형,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김태준도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한소리의 치료비만 해도 하루에 수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박영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경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자 씨, 보세요. 박영숙이 수진을 데리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영숙 씨, 지금은 저 아이들이 온 이후로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박영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심장병으로 수술하고 이제는 식중독으로 중환자실이고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정자가 반박했지만 박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요? 정우 씨 직장까지 위험해졌는데도요? 수진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아직 늦지 않았어. 박영숙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나와야 해. 그날 밤 한소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뇌압이 상승하고 신장 기능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위험한 건가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관을 연결한 채 의식을 잃고 있는 한소리를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정우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우 씨. 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하지만 정우는 박영숙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과 아이들 때문에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 수진도 복잡한 마음으로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이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솔이의 작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씨 집안에 찾아온 두 번째 시련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크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결속력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한솔이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병원을 지키며 막내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정우는 무급휴직 상태에서 치료비 걱정까지 떠안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소리 상태는 어때요? 미영이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위험한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의사의 답변에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간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한솔이 보호자분들 계세요? 네, 저희입니다. 정우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한솔이가 눈을 떴어요. 간호사의 말에 가족들이 일제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한솔이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소라. 미영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소리쳤습니다. 한솔이가 힘없지만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막내의 의식 있는 모습에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우가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의사가 한솔이를 검진한 후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생체 징후도 안정되고 있어요. 정말요? 정자가 기쁨에 차서 물었습니다. 네,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솔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첫 마디는 가족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저는 괜찮은데. 기뻐서 우는 거야, 소라. 정자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깨어나지 않을까봐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는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한솔이의 순진한 말에 모든 이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김태준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소리가 깨어났다며? 삼촌이 얼마나 걱정했는데. 김삼촌, 저 이제 괜찮아요. 한솔이가 기뻐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소리가 정말 용감하네. 김태준이 한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현장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 내 책임이 아니야. 정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조사해 보니 하청업체의 지질 조사가 잘못된 거였어. 네가 제출한 안전보고서가 오히려 우리를 도왔지. 김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내 전문성이 더 인정받게 됐어. 부사장 자리는 어때? 부사장이요? 그래, 이번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갑자기 희망의 사다리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보, 소리 깨어났다며? 수진아, 언제 왔어? 방금 왔어. 소라, 괜찮아? 수진이 한솔이에게 다가가서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새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한솔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엄마도 걱정하셨어요? 당연하지. 소리가 우리 가족인데. 수진의 말에 한솔이가 더욱 기뻐했습니다. 정우야, 나 결정했어. 수진이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뭘 결정했어? 엄마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을 거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 수진아, 소리가 아플 때 보니까 알겠더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진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제 정말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가요. 수진 씨, 미영이 감동해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박영숙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딸을 데리러 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집에 가자. 엄마, 저는 안 가요.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에요. 수진아, 정신 차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의 엄마예요. 그리고 정우 씨의 아내고요. 박영숙이 당황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아, 엄마,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정할 거예요. 수진의 단호한 말에 박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계획하신 법적 대응도 모두 취하하세요. 수진아, 네가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박영숙이 한숨을 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자가 수진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좋은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수진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수진 엄마, 정말 저희랑 계속 살 거예요? 한별이가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태준이 이 화목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우야, 정말 부럽다. 이런 훌륭한 가족을 가져서. 형도 우리 가족이에요.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형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없었어요. 그럼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인 거야? 당연하죠, 김삼촌.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한 주일 후 한솔이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집에 가니까 좋다. 한솔이가 집 거실에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정자가 손자들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진과 미영이 함께 요리를 도왔습니다. 정우 씨, 회사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부사장으로 출근해요. 부사장이라니 대단해요. 수진이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정된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정우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할 게 있어요. 뭐예요, 아빠? 다음 달에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정말요? 아이들이 환성을 질렀습니다. 네, 마당도 있고 방도 많은 집으로요. 와, 제 방도 생겨요? 한별이가 기뻐했습니다. 그럼 너희 모두 각자 방을 가질 수 있어. 정말 꿈 같아요. 한솔이가 소리쳤습니다. 한씨 집안에는 진정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는 이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에서 한씨 가족은 각자의 꿈을 키워가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회사에서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고 아이들은 새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성적표 또 나왔어요. 한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성적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어머,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 정자가 안경을 쓰고 성적표를 받아봤습니다. 준이가 전국 수학경시대회 본선에 진출했어요. 정말? 전국 대회라고? 정우가 회사에서 돌아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준이가 대단하네. 그리고 별이는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고요. 수진이 한별이를 안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결이는 과학경시대회에서 입상했어요. 와, 우리 결이도. 미영이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소리는 저는 축구팀 주장으로 뽑혔어요. 한소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시합에서 MVP 받았어요. 소리도 정말 잘했다. 김태준이 마침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와 있었습니다. 삼촌이 축구화 새로 사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삼촌.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더 큰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발표할 게 있어. 미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간호학과 편입시험에 합격했어. 정말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가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다 크고 나니까 엄마도 새로운 꿈을 갖고 싶어졌어. 엄마, 멋져요. 한별이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발표할 게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동 상담사 자격증을 땄어요. 와, 아이들이 또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수진 엄마도 대단해요. 한결이가 칭찬했습니다. 정자가 흐뭇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모두 훌륭해졌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한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김태준이 이 화목한 모습을 보며 제안했습니다. 그럼 축하하는 의미로 유럽 여행은 어때? 유럽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삼촌이 선물로 가족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 정말요? 그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3주 동안 다녀와. 와, 유럽 여행. 아이들이 환성을 질렀습니다. 3주간의 유럽 여행은 한씨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별이는 유명한 그림들을 보며 꿈을 키웠고 콜로세움에서 한결이는 고대 로마의 과학기술에 감탄했습니다. 한준이는 옥스퍼드 대학을 보며 의대 진학의 꿈을 더욱 확고히 했고 한소리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한준이가 흥분해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왜 그러니, 준아?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정자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의대 진학 확실하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한별이도 달려왔습니다. 저도 큰일 났어요. 전국 학생 미술대회에서 대상 받았어요. 우리 별이가? 수진이 기뻐하며 딸을 안았습니다. 한결이와 한소리도 각각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과학고 조기 입학 추천을 받았어요. 한결이가 자랑했습니다. 저는 축구 국가대표 유소년팀에 뽑혔어요. 한소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모두 천재네. 정우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씨 가족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저희 이야기를요? 네, 네 쌍둥이가 모두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요.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족이 재결합되는 과정이 감동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족인데요. 미영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이런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기사가 나간 후 한씨 가족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3년이 더 지나서 아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준이는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한별이는 예술고등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명미대에 진학했습니다. 한결이는 과학고를 거쳐 최고의 이공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한솔이는 축구 국가대표 유소년팀 주장으로 활약하며 프로팀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김태준이 후원하는 어린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동 상담 전문가로 인정받아 여러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김태준과 함께 건설업계의 모범 기업을 만들어 사회공헌상을 받았습니다. 정자는 건강하게 85세를 맞이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모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평생 소원을 이룬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결혼하면 증손자들 많이 낳아드릴게요. 한솔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정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아이들의 상장들도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정말 꿈 같네요. 미영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나 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련들이 오히려 더 강한 가족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김태준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부럽다. 이런 완벽한 가족을 가져서 삼촌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한별이가 말했습니다. 삼촌이 없었으면 저희도 이렇게 될 수 없었어요. 그래, 우리는 모두 가족이야. 정자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완벽한 가족을 만들어주셨구나. 한솔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무지개 떠 있어요. 모든 가족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네요. 한준이가 말했습니다. 3대 독자의 아들을 못 낳는다고 내쫓았던 며느리가 내 쌍둥이를 데리고 돌아와 정자를 말 잃게 만든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용서의 힘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한씨 집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10년의 분리와 고통이 더 깊은 사랑으로 승화된 순간이었습니다. 무지개 아래서 한씨 가족의 새로운 미래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한정자에게는 3대 독자라는 무거운 짐이었고 서미영에게는 홀로 내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결국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울고 웃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한씨 집안의 10년 만의 재회는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가족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솔이의 천진한 웃음처럼 때로는 아이들의 순수함이 어른들의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